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선희입니다. 올해 마지막 네 마녀의 날이었던 어제 우리 양시장은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까지 매도 규모를 늘리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0.8% 상승, 그리고 상위주들 대부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변동성은 조금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지나간 만기일이었습니다. 자, 이후의 수급과 시장 방향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와 또 부양책 등을 주시하면서 역시나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주연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함께할 텐데요. 자,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과 비중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만기일에 혼조로 좀 마감을 했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도 혼조세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뉴욕 시장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다만 이제 변동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한국 시장은 혼조세 또는 강보합 정도, 뭐 그 정도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수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일봉 차트인 모습인데요. 일단 추세 상단 자리대에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지만 추가적인 이 지수 상승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추가적인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숨고르기가 좀 나와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와주고 있었지만 2018년도 때의 고점권역이죠. 이 자리대는 저항 자리대로 있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몰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숨고르기가 좀 나와준다라는 얘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쉬어가는 혹은 순환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양 시장을 모두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부터 좀 벌써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양 시장 모두 11선을 좀 기준으로 잡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왼쪽이 거래소 시장이고요. 오른쪽이 코스닥 시장인데요. 11선 자리대를 깨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가 않는다라면 추세대는 유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면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요번에 이 11선 자리대가 얼추 2,700포인트대예요. 이 자리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기존은 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1선 자리대를 좀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11선 자체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단기 조정권에 좀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좀 시장 자체가 과열권으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전날 동시반기였었어요. 동시반기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 같은 경우가 1조 3천억대의 순매도를 좀 보였습니다. 거래소 시장. 근데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9천억대의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가 좀 들어와줬었는데, 금융투자 쪽은 좀 단기적인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오늘 정도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기금 쪽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는데 뭐 포트에 대한 비중 계열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12월 중순으로 접어들었죠. 중순에서 연말로 넘어갈수록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는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외국인 쪽 같은 경우에도 큰 물량은 아니지만 매수 기조가 조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반대로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가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9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수급적으로 일단 개인 쪽과 외국인 쪽, 여전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과 개인 투자자들이 좀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반기 이후 이 특별한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죠.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3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3거래일째 매도가 나왔죠. 뭐 현대차라든가 아니면 카카오,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해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매물 소화를 좀 하고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쪽이라든가 자동차,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좀 출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 목관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수급 체크는 오늘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외국인 쪽에 있어서 이제 새로 내년 3월물에 대한 포지션을 좀 구축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이 현선물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미결제 약정이 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포지션을 좀 정리했다는 얘기예요. 차익 매물을 일단 청산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포지션 자체가 어떻게 들어와 주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11선 지지 여부 좀 확인을 해보시고 또 외국인과 기관 수급 계속해서 체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지수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인데 고점이 어디다 뭐 이런 부분들을 논하는 것 자체가 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추세대로 단기적으로 투자적인 관점이냐 트레이딩 관점이냐 이 부분들을 놓고 내가 어디에서 샀느냐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IT 쪽하고 자동차 쪽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 이 IT 쪽과 자동차 쪽에 있어서 차익이 나왔던 부분들, 뭐 매수세가 좀 기존에 들어왔던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대한 성장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좀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대신에 매수 쪽이라든가 유틸리티, 그다음에 뭐 금융 쪽에 있어서는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종목별 흔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최근 들어서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있어서 이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언급하기 싫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장 초반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장중에 7%가 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그린이들 쪽에 있어서의 그 부분들 그리고 연동제에 대한 얘기들 이슈가 좀 나오면서 한국전력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수급적으로 봐도 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동반적으로 좀 매수가 좀 상당히 강하게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결국 계량거래가 좀 더 동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한 번 더 움직이게 되면 정고점에 있어서의 저항 자리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은 좀 조정을 받을 때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KTN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바닥권역에 있죠. 과거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왔었어요. 계속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가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도 어제 31만 주 정도의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놓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금융주들 같은 경우도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많이 못 올랐죠. 많이 못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업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10,000원대 이하권역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지금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관 쪽은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전날 매도가 나왔지만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좀 긍정적일 것 같아요. 결국은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군들보다도 숨고르기가 좀 많이 못 올랐던 그런 기업들 쪽에 이제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종목장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수에 있어서의 변동성 부분들은 간간히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무조건 횡보, 짧은 박스권역에서 횡보를 하는 것보다는 출렁거리는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수는 출렁거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출렁거리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은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목장이 좀 지속된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나오든가 아니면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좀 나오든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업종별 순환매를 좀 보게 되면 IT 쪽이라든가 철강 쪽,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었어요. 많이 올랐는데 이제 좀 못 올랐던 그런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쪽 같은 경우는 조선 쪽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조선 쪽과 금융 쪽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21선에 대한 지지 이 부분들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어제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가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반등이 좀 한 번쯤은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어서의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잘 버텨주고 있죠.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정고점권역에 있어서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본다든가, 현대 리포 같은 경우들도 있겠죠. 이러한 종목들은 여전히 견조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또는 금융 쪽 같은 경우는 증권 쪽이라든가 보험, 은행 이런 쪽을 좀 다 포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증권 쪽 같은 경우도 한국금융지주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숨고르기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키움증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었죠. 한 번 더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업종별로 좀 본다든가 아니면은 업종 내에서 좀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삼성전기나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럼 키높이를 좀 맞출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한 번쯤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많이 못 올랐던 부분들, 업황에 있어서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적게 올랐죠. 많이 못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화학 쪽 같은 경우도 못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키높이가 좀 맞춰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랐어요.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랐었죠.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 KG 동부제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권역을 탈피를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좀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어요. 지수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왔을 때 주도주는 좀 쉬어가고 거기에서 업종별 순환매라든가 업종 내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러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하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나는 이 부분들보다도 내년도 시장을 좀 준비를 하겠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겠죠. 내년에 실적 숫자가 좀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 좀 봐도 좋을 것 같은데 방송에다가 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네테스 같은 기업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는 좀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2018년도 말 같은 경우 2019년 연초에는 좀 상당히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업인데요. 올해 한 해 동안은 종목이 움직이지 못했어요. 뭐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그 못 올랐던 이유 부분들이 뭐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네테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올해 실적은 완전히 꽝이었었어요. 완전히 꽝이었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600억대 사상 최고 이익을 좀 기록을 했었죠. 근데 올해 들어서 적자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이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못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도 시장의 전망 같은 경우는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죠. 내년도부터는 성장에 대한 폭 자체가 커질 수 있다라는 그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밀려 내려오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박스권으로 좀 봐도 좋다라는 거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정보전자리 흐름들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디스플레이 쪽에 보게 되면 AP 시스템 같은 경우 바닥권을 탈피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운송 쪽에 있어서는 HMM 같은 기업들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겁니다. 이러한 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뭐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때문에. 삼성 SDI 쪽을 보게 되면 헝가리 이공장 투자 장비 발주가 좀 시작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좀 있을 거예요. 뭐 피로틱스, 필에너지의 자회사죠. 피로틱스가. 그러면 피로틱스를 좀 본다든가 아니면 신흥 SEC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 혹은 상신 EDP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장비 발주가 진행이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는 실적에 있어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오늘 시장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11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올해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죠. 코스피 시장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 넘게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하락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0.3%가량 하락에 그치면서 그래도 좀 무난하게 지나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견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약세를 딛고 상승으로 전환할 후에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머무르면서 0.8% 상승으로 일단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이제 동시 만기일 이후에 수급 상황과 지수의 방향 저희와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오늘은 전부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 전부 다 파란불을 켰었는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같이 또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다시 73,000원 위로 올라왔습니다. 73,500원 선. 그리고 SK하이닉스 117,000원으로 출발합니다. LG화학도 0.5% 소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1% 넘게 올려세우고 있습니다. 828,0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전부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3% 상승이 나옵니다. 유럽에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휴미라에 대한 판매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3% 올려세우면서 37만 1,000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이 0.9% 안팎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대차 1% 넘는 상승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였죠. 2040년까지 미국과 유럽의 모든 차종을 친환경차로 전환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SDI도 역시나 상승입니다. 이 헝가리 이공장 장비 발주 시작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또 증권가에서는 내년의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50% 증가할 거라는 전망도 함께 따르고 있습니다. 1.07% 상승으로 56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코스피가 0.97%, 장초반 1%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2,773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7% 가까운 상승, 928포인트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다 상승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오늘 그룹주들 같이 다 함께 강합니다. 3%대 그리고 2% 가까운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CJN이 1% 상승하면서 19만 8,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HLB는 리보세라닙이 난치성 간세 포함 임상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1.7%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회사 알토스 바이오로직스와 판매 라이선스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혼조 흐름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오늘 1.16% 상승으로 47,8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제넥신과 에코프로 BM 나란히 하락습니다. 제넥신이 1.3%, 어제 상승에 이어서 오늘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걸까요?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에코프로 BM 0.3%. 일단 내년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지만 오늘은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을 합니다. KFW 0.2% 상승으로 78,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장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연 전문위원부터 한번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도너 리포트 누적 수익률 현황 지금 포트폴리오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도너 리포트 포트폴리오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주연 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포트폴리오 또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역시나 지금 누적 수익률 204%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한농화성 앞으로도 주가 전망과 함께 오늘 나머지 종목들 시그널도 같이 주시죠. 네, 한농화성이 이제 도너 리포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종목인데요.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슈로 10월달쯤에 주가가 이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테슬라의 그 배터리 데이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어떤 혁신적인 기술들이 이제 발표되는 거 아니냐, 이제 지금 현재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기술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진 부분이 기존의 이제 배터리보다 전고체 배터리 쪽이 충전 속도도 훨씬 빠르고 이제 주행 가능 거리도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이제 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배터리 다음 단계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인데 한농화성이 이제 국제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LG화학과 함께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주가가 5,000원에서 10,000원까지 이제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을 했는데요. 현재 한농화성 같은 경우 이제 상승한 흐름을 보게 됐을 때. 아직 이 종목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슈로 주가가 완전히 끝나버렸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시세가 강하게 나왔고 단기 과열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30분마다 거래가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과열이 좀 줄어들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아 있는 상황인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과 이제 차트 흐름은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한 11월 달부터 이제 대형주 장세에 들어갈 때 한농화성 같은 경우 지금 박스권 흐름에 수렴하는 모습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은 지금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고점은 이렇게 낮춰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박스권 안에 이제 주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기간 조정을 잘 거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고점의 8,500원 저항 라인을 돌파해 준다면 좀 강한 상승이 만들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뭐 전고점 부근이라든지 한 8,500원, 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농화성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은 분할로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수렴을 한다는 것은 이제 에너지가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모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렴 이후에 상단으로 방향을 잡아준다면 보통 이제 시세 강하게 나오고, 그리고 하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단기적인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이제 여러분들 우리 책에서 배워왔던 이런 부분들을 주가를 핸들링 하시는 분들이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지라인을 이탈하고 올라가는 경우들도 수두룩하게 나오고, 이렇게 수렴을 해놓고 하방으로 방향을 잡고 개인들을 털어먹고 이렇게 올리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큰 비중을 한 번에 담지 마시고요. 만일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가정을 하셔서 조정이 나왔을 때 저점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앞으로에 대한 이게 이제 성공을 했을 때, 개발 성공을 했을 때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조정 나오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요거는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이슈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지금 종목은 우수의 MS예요. 우수의 MS가 이게 이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인위적인 흐름으로 올라왔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했는데요. 지금 8월 말부터 해서 10월 중순까지 이런 식으로 주가가 계단식으로 이제 계속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올라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인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뭐 급등을 막 연이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급락이 나와가지고 바닥권에서 이제 뭐 이렇게 횡보를 한다든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요, 내려오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매수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의 MS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승 흐름이 인위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0월달 말 갑자기 급락 나온 것도 어떤 뭐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인위적인 주가 흐름이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 그 뉴스가 나왔죠. 현대가의 정대선, 현대 BSNC 이제 사장으로 있는 분이 계신데, 지금 뭐 다남 하모니 1호가 이제 우수 MS 지분 18%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데요. 이 조합을 최대 출자자가 뭐 화성 고속이랑 뭐 영남 고속 이런 식으로 이제 출자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출자 지분을 갖다가 현대 BSNI가 이제 인수를 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어저께 이제 주가가 제가 봤을 때 이제 급등이 나온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대가에 이제 뭐 인수가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가는 조정이 나올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만약에 급등이 바로 나온 다음에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조정을 충분히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현대차에 인수된 부분은 아니긴 한데요. 지금 인크로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예전에 그냥 소형 코스닥 회사였는데 SK에 인수합병이 되면서 이후에 주가가 뭐 크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정 이후에 결국은 이 대기업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주가가 좀 크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실적도 당연히 좋아진 부분이 있어서 올랐겠죠. 지금 우수의 MS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런 M&A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는 재료가 다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좀 긴 관점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이제는 현대가 쪽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 효과로 인해 가지고 어제 코스모 화학이 급등을 했어요. 코스모 화학 앞으로 주가 전망 궁금하다고 물어보셨는데 조정 나오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작전 타임 시간에 오장 공략 종목으로 제가 코스모 화학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장막판에 이제 아랫골을 좀 길게 달면서 한 3에서 한 5% 정도 목표 수익을 말씀드렸는데 달성을 했고, 오늘은 지금 시가부터 강하게 상승 출발 못하면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 거래량이 지금 아침 시간에 10분이 지났는데 이렇게 없다라는 것은 오늘 지속적으로 조정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11시부터 오후장쯤에 저점을 어디서 잡는지를 한번 지켜보시고 저점 매수 공략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정도 조정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하시고, 포스코 화학이 이제 어저께 이런 식으로 그저께 이제 급등을 했던 부분이 포스코 케미칼 이제 효과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RPM 셀즈라고 미국에서 GM과 그리고 LG 화학에서 이제 요번에 분리돼서 나온 LG 에너지 솔루션인가 이렇게 합작 회사를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투벤처로 해가지고 RPM 셀즈라고 신규 회사를 만들어냈는데, 이 회사에 이제 전해질 관련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을 포스코 케미칼에서 이제 납품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요. 코스모 화학이 포스코 케미칼에 2019년 3분기부터인가요? 코발트를 납품을 한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이번에 또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코스모 화학 주가 흐름을 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추세대를 이렇게 굉장히 크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꾸준히 이렇게 올리면서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못해도 13,500원 정도, 13,000원대 이상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신다면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2018년도에 이제 고점을 치고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요. 이 하락폭에 한 중간 정도 보게 되면 2만원 조금 안 되게 이렇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좀 긴 안목으로, 어차피 2차 전지라든지 이쪽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성장이 가능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한 18,000원에서 19,000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고요. 유효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시세가 나왔을 때 잡기보다는 시세가 한번 나오고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거래량 찬장할 때 모아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급등 나오고 조정 나온다면 바로 시세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정 나올 때마다 접근하시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예상한 대로 만약에 급등이 안 나와주고 조정이 쭉 나온다 그러면 저점 구간 한 만원대 부근에서 비중을 갖다가 찬찬히 내려올 때마다 늘려가시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백금 P&A 다음 종목으로 문의를 주셨는데 52주 신고가죠. 현재 이제 백금 P&A가 예전에 이제 유시민 관련주로 알려져서 이제 정치 테마주 그런 부분으로 좀 주가가 움직였었는데요. 현재 이제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을 이제 하고 있어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다 이렇게 또 분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장기적인 이제 하락 추세 저항을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시세가 나왔는데, 어제 이제 상한가 나오고 오늘 시가부터 하락해서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조정 나올 시마다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닥권에서 월봉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졌어요. 어마어마하게 터졌는데
조정 나올 시마다 매수하신다면 다시 주가가 서서히 돌아가는 흐름 나오면서 결국은 지난번 상한가 자리를 돌파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팅 P&L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거래량이 워낙 없다가 갑자기 급등한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과열이나 거래 정지 짧게 걸릴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 미투젠입니다. 미투젠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회사인데 카지노 관련 그런 게임을 하는 회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매년 꾸준히 내고 있는 회사고요. 매출 대비해서 보면 30%가 넘어가는 그런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신규 게임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주가 시가총액을 3,400억 정도인데 지금 현재 그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한 300억 정도니까 보수적인 이제 제조업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적정 주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게임 개발 회사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저렇게 크게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주가를 본다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게임주들 저점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실적 좋은 것들 노리신다면 미투젠 오늘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음봉이 나올 때마다 분할로 계속 모아가시고요. 이 종목 제가 손절가 잡아드린다면 26,0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목표가는 좀 크게 보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만 원 이상 갈 거니까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지금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9%, 코스닥은 0.4% 상승권인데요. 자, 오늘은 개인이 양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래소에서는 좀 매수 규모를 줄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오늘 양시장 모두 매도로 아직까지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코스피 시장을 좀 사주는데 오늘은 연기금 쪽에서 장 초반에 조금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네요. 자,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흐름과 또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일단 전일 좀 유럽 증시 그리고 ECB 영적 완화 이제 브렉시트 협상을 좀 주시하면서 일단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가 일단 호재 악재가 좀 섞이면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국내 지수는 생각보다 이제 양호하게 좀 강세 출발을 했고 일단 변동성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제거는 되고 있지만 일단 시장 그 기대감이 지금 그런 부분들 나오는 부분 표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선반영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격적인 대응을 굉장히 또 꺼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조금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FOMC 회의나 그런 백신 부작용이나 브렉시트 관련해서 변동 요인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부터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시장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일단 외국인 수급이나 자금의 이동 방향을 보고 추후에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할지 많이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포트를 좀 새롭게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일단 지금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기존의 보유 종목들을 잘 대응을 해서 추후에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잘 연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이제 흐름을 지켜봐 주시고 일단 코스피나 코스닥 5일선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아직은 하락으로 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고 있지만 일단 그때그때 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추세에서는 5일선, 최대 10일선까지만 열어두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종목들을 수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잡았다가 밑에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들어가거나 일단 그러한 전략으로 좀 반복적으로 유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4종목 살펴볼 텐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대웅제약입니다. 일단 대웅 관련해서는 코로나 치료제, 먹는 약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제 굉장히 강하게 좀 상승했고 대웅제약 강조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자리가 나왔고 일단 반등을 주고 14만 원 언저리를 좀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살짝 얹혀놓으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좀 대응이 어려우시다면 관망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중요한 게 매수는 매수인데 매도를 어디서 잡아야 되냐. 지금 15만 원 구간에서 매수를 좀 부딪히고 사실 지금 구간 자체가 매물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물이 좀 쏟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시면서 15만 원을 강하게 좀 돌파를 해준다면 오늘이 굳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거래일, 다음 주 월요일이겠죠. 일단 그때까지 좀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고 힘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면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흐름은 양호한데 일단 어디까지 가줄 것이냐, 그리고 대응은 아시겠지만 메디톡스와 관련해서 보톡스 분쟁도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도 항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생각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동국제강입니다.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동국제강은 제가 이제 바닥권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9월달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철강, 조선, 경기민감주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굉장히 좀 잘 가고 있죠. 일단 지금도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눌림목 구간 차트를 또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하다. 경기민감주가 지금 당장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직은 외국인들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은 포지션을 확실히 정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승은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추가 상승 가능하다.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 지금 박스 구간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 좀 돌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는데요. 일단 9,000원 정도 자리 보시고 천천히 한번 보시자. 이런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일단 태웅로직스 매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매수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상승 후에 눌린 구간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저점 구간 천천히 잘 모아간다면 충분히 한 6,000원, 6,5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좀 눌린 구간에서 딱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어쨌든 해상, 운송이나 물량 증가, 국제 물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호조가 되고 있고 내년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이나 각종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참 좋은 여행입니다. 네, 참 좋은 여행 제가 7,000원 이하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굉장히 잘 상승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눌려가는 구간이긴 하지만 좀 관망하시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사실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했어요. 네, 업황이나 항상 그 점을 좀 염두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은 선행지표이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진입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지수가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진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자리가 실질적으로 딱 끊기 전 자리였거든요. 일단 지금은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흐름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 반복하시는 그러한 관점은 괜찮은데 일단 지금은 상승을 하고 좀 쉬어가기 때문에 어디까지 쉴지를 좀 지켜보셔야 돼요. 지금 만약에 수익 구간이시라면 어느 정도 조금 챙기시고 반등이 나오는지 11선 단기 이평선을 지지를 받고 상승을 유지를 해주는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하다도 또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본격적인 매수는,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네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종목 시계들 함께 하셨고요. 오늘은 최충성 전문위원 또 수익률에 도전하는 날이죠. 오늘 어떤 종목 도전해볼까요? 네, 일단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 동국제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은 경기 민감주가 살아있고 지금 눌림 구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선철강 관련해서는 눌림 자리에서 틈틈이 들어가 보시면, 다만 너무 이제 목표가를 높게 잡으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자금이 분명히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유동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철강 중에 이제 동국제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가 제가 7,870원인데 그게 좀 애매하게 딱 아까 저점 자리에서 딱 잡아드렸는데 반등을 했네요. 일단 7,900원입니다. 지금 7,900원짜리 매수가 이하에서 천천히 한번 진입을 해보시고, 목표가는 1차적인 목표 구간인 8,500원 짧게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9,000원 정도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21선까지도 여기 박스 구간을 이렇게 그려갈 수 있기 때문에 7,550원부터 8,000원까지 이렇게 박스 밴드 구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 천천히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그 상단까지는 돌파를 해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동국제강, 철강 관련해서 굉장히 최근에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자. 다만 철강이나 조선 관련해서는 지금 경기 자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아직은 회복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동국제강입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동국제강이었습니다. 매수가 7,9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와 손절가 제시해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계속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87%, 코스닥은 0.4%가량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개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1,100억 원가량 매수로 좀 대응을 하고 있고, 외국인은 양시장 모두 매도하는데 또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김선인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자, 우선은 오늘 장 출발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대형주도 그렇고, 중형주에서 코스닥, 코스피 다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는데, 눈에 띄는 것은 오늘 조선주들의 흐름이에요. 삼성중업 같은 경우도 3%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현대미포가 6%대 좀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냐면 LNG선, LPG 엔진선들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되고 있고, 그 전에 이제 중국 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발주를 내다가 이제 더 이상 배를 탈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 만든 배들이. 그러니까 기술력 차이를 원체 보이니까 다시는 중국 쪽으로 발주를 좀 넣지 않는 선주들이 좀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전대로 국내로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주들의 흐름이 아주 잘 타고 가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그에 맞춰서 한국카본이나 동성 화이텍 같은 종목들도 같은 이슈를 보는 것 같고요. 하여튼 조선주들 앞으로의 흐름에서 좋은 흐름은 한 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니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여튼 조선주가 좀 올랐다면은 관련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보자면 요즘에 좀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 특히나 이제 지주사 종목들이 있어요. LG나 그다음에 CJ나 SK나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바닥에서 반등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저녁 강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지주사 종목들 가운데 CJ 같은 경우 아침부터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향후 상황에서 봤을 때 충분하게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한 종목들이라 소외받은 좀 지주사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보니까 그런 종목들도 참고해보자,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 얘기를 드려볼게요. 현대차 약간의 조정 거친 이후에 상승 흐름을 좀 타고 있습니다. 현대차 2025년까지 전기차 부분에 10조 8천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추가 상승이 충분하게 좀 가능해 보이는 모습이고, 그리고 증권가들도 지금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거에 목표 주가가 26만 원대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좀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큰 조정이 나올 때 매수 대응을 하신다면은 안전하게 투자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조금은 관심 있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조정 나올 때마다 걱정보다는 오히려 즐겁게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대로템도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현대차에서 관련된 수소 관련 이슈의 핵심, 수소 충전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대로템이 지금 이렇게 길게 횡보하고 있다,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급등이 좀 나왔고 오늘도 급등 출발을 좀 하는 모습이었지만 약간은 좀 밀리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다시 좀 조정이 나오면서 16,000원 아래로 내려온다면 정말 매수하기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정 시마다 매수 대응을 하셔서 좋은 수익을 거두시면은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테니 좀 장기적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KPX 생명과학입니다. 그 화이자 백신 FDA 승인 권고 소식이 좀 떨어지면서 관련주도 좀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 크진 않아요. 이게 이제 엄청 큰 이슈를 받고서 올라간다?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무리인 경향이 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충분하게 좀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사실 1차로 보더라도 우선은 17,000원대까지 좀 안착 흐름이 좀 나와야 그 다음 자리를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홀딩을 하시되 한 17,000원 정도 자리까지만 1차로 보시고 대응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KPX 생명과학은 우선은 잘 홀딩하시고 가져가신 전략으로 조금 보시다가 많이 높게 잡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높게 잡으신 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 가격대 있죠? 25,000원 이상대 가격까지 가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좀 그 정도는 포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포기하시고 다시 바닥에서 잘 올라가서 17,000원대 오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내려놓고 천천히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상장한 종목인데요. 인바이오란 종목입니다. 친환경 작물 보호제, 제품 개발 및 제조 전문 기업, 비료나 농약이나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상장 첫날이라 이게 더 잘 갈까 이런 좀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시총 자체가요, 이제 580억이에요. 시총이 원체 작은 종목이라 이 종목이 아주 잘 갈 거다라는 기대감, 또 이게 이슈 자체가 이게 하는 업종 자체가 일본은 쪽 자체가 너무 이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당장에 있어서. 이슈를 받는다면은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고 하면 또 이슈를 받겠죠. 그거 외에는 사실 딱히 없으니 근데 실적은 또 꾸준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켜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하고 계신 분들도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도 같아요. 하지만 첫날이니까 또 상승은 탈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홀딩 하실 때 신규 접근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좋으니까 또 잘 대응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같이 하셨습니다. 자, 시장이 조금씩 더 탄력을 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지금 1.09%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56%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로 돌아섰는데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줄여내고 있고 기관은 매수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힘을 입어서 지금 상승폭 조금 더 키워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시장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많은 전략들 세워드렸는데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